늦은 오후 마을 끝자락의 폐가 근처. 그곳에선 아무도 오가지 않았다.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골목, 찢긴 전단지와 녹슨 철문, 그리고 컹 희미한 짖음이 들려왔다. 낡은 울타리 안에 갇힌 한 마리 진돗개. 털은 엉겨 붙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벌벌 떨리고 있었다. 다친 듯 움직이려 할 때마다 울타리의 녹슨 철망이 몸을 찔렀다. 진돗개는 사람의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지져보았지만 아무도 멈춰서지 않았다. 차가운 시선, 무관심한 발걸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가 그치고 햇살이 아주 잠시 내려앉은 순간 작은 발걸음이 울타리 쪽으로 다가왔다. 아직 걷는 것이 서툰 듯 발이 휘청거리며 흔들렸다. 멍이 아기였다. 엄마의 손을 잠시 벗어나 뒤따라오던 아기, 도윤. 도윤은 울타리 속에 웅크린 진돗개와 눈이 마주쳤다. 진돗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던 자리에서 한 아기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다. 도윤은 작고 통통한 손을 들어 철망 너머로 뻗었다. 진돗개는 움찔했지만 짖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멍멍이 아야? 도윤이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그 눈엔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무언가를 느끼는 듯한 순수한 연민이 있었다. 그 순간 집에서 도윤을 찾던 엄마가 외쳤다. 도윤아, 거기 가지 말랬지. 엄마는 급히 달려왔고 도윤을 안아 올렸다. 그 순간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멍멍이, 아야, 도와줘야 해.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때까지 진돗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이의 울음에 시선이 모였다. 저게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저거 다리 다친 거 아니야?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사진이 찍히고 영상이 촬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정육점 앞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이었다. 저게 혹시... 그의 말에 모두가 주목했다. 그러나 그 순간 진돗개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절뚝이며 앞으로 나오려는 순간 울타리가 끼익 소리를 내며 살짝 흔들렸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도윤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것은 아까 엄마가 쥐어준 동물 모양의 작은 고무 장난감이었다. 진돗개는 그 장난감을 바라보더니 상처 입은 다리를 이끌고 그것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살짝 입으로 물었다. 그 장면은 마치 감사하다는 듯한 표정처럼 보였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울음을 삼켰다. 저 아이가 이 개를 살린 거네. 진돗개는 장난감을 입에 물고 조심스럽게 다시 자리에 앉았다. 철망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다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까지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건만 작은 아이의 울음 한 번에 이 모든 시선이 바뀌었다. 엄마는 도윤을 안고 물러나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어떻게 아이가 그걸 알았을까? 마을 주민 중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고 동물보호센터에도 연락이 들어갔다. 사람들은 흩어지며 저마다 수군거렸다. 이 근처엔 CCTV 없나? 누가 저기다 가둔 거야? 도윤이 아니었으면 계속 몰랐을 텐데. 그때 다시 나타난 중년 남자. 아까 정육점 앞에서 본 사람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개 예전에 우리 마을 개였어요. 백순이라고 불렸던 백순이요? 주인이 갑자기 사라지고 집은 철거됐는데 개는 사라졌었죠. 근데 여기 있었다니. 모두의 시선이 진돗개에게로 향했다. 백순이. 이름을 들은 순간 진돗개는 귀를 살짝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철망 아래서 삐걱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철이 휘어진 자리를 타고 작은 구멍이 열려 있었다. 위험해 보여 개가 더 다치기 전에 하지만 아무도 선뜻 손을 대지 못했다. 상처 입은 동물은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기에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그때 도윤이 다시 몸부림쳤다. 멍멍이 도와줄래? 엄마는 당황했다. 안 돼. 가까이 가면 위험해. 하지만 도윤은 울타리 너머로 손을 다시 뻗었다. 그 작은 손끝에 진돗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진돗개는 조심스레 다가가 철망 너머로 손을 냄새 맡았다. 그리고 상처 입은 다리로도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푹 숙였다. 마치 복종하듯. 순간 마을 주민들 중 누군가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수의사를 부르기 전이라도 임시 처치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붕대, 그리고 조심스런 눈빛. 진돗개는 도망치지 않았다. 놀랍게도 얌전히 처치를 받았다. 그 모습에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탄성이 흘렀다. 진짜 신기하다. 저런 개가 저렇게 얌전하게 있다니. 하지만 그때
마을의 한 어르신이 작게 중얼였다. 그 집 아무래도 이상했었지. 예? 백순이 주인 말이야. 항상 집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문도 잠궈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도 말이 많았어.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정적에 빠졌다. 진돗개는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었던 걸까? 누군가 그 철망 속에 일부러 가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졌다. 그리고 철망 안쪽 낡은 나무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누군가 손전등을 꺼내 철망 속 나무 바닥 쪽을 비추었다. 부서진 판자 밑에서 반짝이던 것은 낡은 쇠사슬과 무언가를 감춘 듯한 작은 금속 상자였다. 이건 뭐지?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고 철망을 조심히 열었다. 진돗개는 놀라지 않고 얌전히 뒤로 물러났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한 남자가 웃고 있었다. 그 옆엔 지금보다 어린 진돗개 백순이의 모습, 그리고 그들 뒤편 오래된 집의 뒷마당,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 공간. 이 남자 혹시? 경찰은 수첩을 뒤적였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몇 개의 문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계속 들린다. 밤마다 철문 너머에서 그 소리가 이 집엔 무언가가 있다. 백순이는 계속 울고 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리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수첩 뒤편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그 소리를 확인하러 간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백순이를 찾아줘. 도윤의 엄마는 도윤을 꼭 안았다. 아직 어렸기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도윤은 진지한 눈으로 진돗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멍멍이는 기다린 거야? 이 오빠? 아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상자에 있는 지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실종된 사람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 사이에선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그 남자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졌잖아. 이 동네 이상한 소리 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날 밤 백순이는 임시보호소로 옮겨졌다. 도윤은 계속 멍멍이 같이 가라고 울며 따라가려 했지만 엄마가 안고 말렸다. 그날 이후 마을엔 다시 평온이 돌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켠엔 그 오래된 철망과 그 속에 갇힌 기억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지문 실종자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수첩 속 글씨 최근 것도 하나 발견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수첩 맨 마지막 장에요. 아주 최근 날짜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가둔 건 그가 아니었다. 울타리 밖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울타리 밖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 한 문장은 마치 얼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얼려버렸다. 그동안 단순히 방치된 진돗개로만 여겨졌던 백순이 그 안에 숨겨진 사연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경찰은 곧바로 집 주변 CCTV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지역엔 아무런 감시 카메라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왜 저 구역만 CCTV가 없지? 이상해. 누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건 아닐까? 며칠간 백순이는 임시 보호소에 머물렀지만 밤마다 계속해서 철문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으르렁. 보호소 직원들도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다. 마치 개가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듯한 행동.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백순이의 목줄에서 낡은 동그란 목걸이 하나가 발견됐다. 그 안엔 낙서처럼 보이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2호 창고. 밤 3시. 조심할 것. 2호 창고? 이거 우리 마을에 있는 그 폐창고 말하는 건가요? 경찰은 즉시 팀을 꾸려 그곳으로 향했다. 도윤의 엄마는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위험한 거 아니죠. 도윤이랑 저는 그냥 집에 있어야겠죠. 하지만 도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밤이 깊자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다. 손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멍멍이 위험할지도 몰라. 그 아이는 어둠 속 골목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모든 게 숨죽인 것처럼 조용했고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도윤이 다다른 곳은 폐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차르르, 차르르. 도윤은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무언가 검은 형체가 창고 안을 스치듯 지나갔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에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단지 다시 들려오는 낡은 쇠사슬 끌리는 소리. 차르르, 철커덩.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백순이는 단순히 울타리에 갇힌 게 아니었다. 무언가로부터 누군가를 막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윤은 창고 안을 천천히 살폈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녹슨 기둥들과 무너진 벽돌 더미를 비췄다. 숨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차르르, 차르르. 쇠사슬 끄는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의 방향은 점점 가까워졌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불빛이 비춘 구석에 눈이 마주쳤다. 끼익 무언가가 철창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피로 얼룩진 철문 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도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이 개는 백순이가 아니었다. 더 크고 거칠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다른 진돗개야? 그 개는 목에 사슬이 묶여 있었고 벽에 고정된 고리에 간신히 붙들려 있었다. 그 눈빛엔 분노와 공포 그리고 혼란이 섞여 있었다. 곁엔 낡은 물그릇과 말라붙은 사료 한 줌뿐.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벽에 남은 낙서였다. 백순아, 네가 마지막이야. 도윤은 숨을 삼켰다. 이 창고는 단순한 폐건물이 아니었다. 무언가 계획적으로 진돗개들을 가뒀던 곳. 그 순간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히기 시작했다. 도윤은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문을 닫고 있었다. 누구세요? 거기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단지 실루엣 하나가 문 바깥을 천천히 지나갔다. 공포에 질린 도윤은 창고 안쪽 철문 너머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진동 모드로 전환하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 창고에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자가 전송되자 도윤은 다시 걔를 바라봤다. 놀랍게도 그 거칠던 개가 도윤을 향해 조용히 앉았다. 눈빛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너도 여기 갇혀 있었구나. 그 순간 창고 반대편 벽이 쾅 하고 울리며 무너져 내렸다. 검은 후드 차림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엔 목줄 여러 개가 들려 있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너 누구니? 남자의 눈빛은 싸늘했고 그의 손에는 피가 마른 목줄 몇 개가 헝클어져 들려 있었다. 도윤은 몸을 움츠리고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쇠사슬에 묶인 진돗개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남자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군. 남자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벽에 기대어 놓인 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심장은 고막을 찢을 듯이 뛰었다. 내가 백순이를 데려갔지? 도윤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남자는 한순간 멈칫했다. 그러더니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 하얀 진돗개? 그래, 내가 데려갔지. 팔려고 했거든.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팔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요? 남자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너 같은 애가 뭘 알겠냐? 순혈 진돗개는 비싸게 팔린다고. 특히 감정 없는 눈을 가진 애들은 잘 훈련되거든. 그 순간 쇠사슬개가 갑자기 날카롭게 짖었다. 도윤은 그 틈을 타 창고 반대편 구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남자가 소리쳤다. 거기 서! 이 자식이! 하지만 도윤은 이미 좁은 틈을 빠져나와 외부로 달려나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손엔 떨어뜨린 휴대폰, 다른 손엔 무언가 차가운 금속 열쇠. 그 열쇠는 그가 창고 안 철문 근처에서 주운 것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열라고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밖으로 나온 도윤은 울타리 근처에서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엄마가 다급히 달려왔다. 도윤아, 괜찮니?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엄마에게 안겼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아저씨 백순이를 데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창고 안에 걔가 갇혀 있어요. 경찰은 곧바로 창고 안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단지 개 한 마리가 아니었다. 벽 안쪽 숨겨진 공간에는 더 많은 목줄, 주사기, 강아지 사진들과 함께 진돗개의 혈통을 정리한 문서들이 붙어 있었다. 그 문서 맨 아래엔 최근 등록된 이름이 있었다. 백순. 창고에서 구조된 진돗개는 처음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도윤이 가까이 다가가자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 눈빛엔 낯선 공포와 익숙한 따뜻함이 공존했다. 도윤은 가만히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백순아, 나야, 기억나? 백순이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윤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곁에 있던 경찰과 구조대원들도 조용히 숨을 삼켰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눈물 나는 재회였다. 그러나 감동도 잠시. 경찰이 창고 안에서 발견한 서류를 들고 도윤의 엄마에게 말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이 개는 실험에 쓰이려던 개체였습니다. 불법 개 사육장이며 지금까지 최소 12마리 이상이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백순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절대. 그때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 문서 맨 뒤에 이상한 메모가 있습니다. 7번 개체 감정 반응 실험. 인간 아기 반응 기록 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잠시 정적에 빠졌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지난번 울타리 안에서 아기와 마주쳤던 그 순간 그게 일부러 기록된 거라면? 도유는 문득 처음 봤던 장면이 떠올랐다. 울타리 너머 아기가 백순이를 향해 손을 뻗고 백순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이 실험의 데이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다. 그 아저씨는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의 말에 경찰은 표정을 굳히며 무전기를 꺼냈다. 감시 카메라 기록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창고 근처에서 아기와 개를 함께 찍은 장면이 있는지. 그날 밤 도윤은 백순이를 안고 집에 돌아왔다. 임시 보호를 허락받은 것이다. 백순이는 낯선 방 안에서도 조용히 도윤 곁에 머물렀다. 그러나 도윤은 잠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한 가지 질문. 왜 하필 백순이었을까? 다음 날 도윤은 조용히 아빠의 서재로 향했다. 아빠는 몇 년 전 실종되었고 그의 물건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랍 속에서 낡은 USB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사진 속에서 아빠가 안고 있는 개. 백순이와 똑같이 생긴 진돗개였다. 도윤은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사진 속 아빠의 품에 안겨 있는 진돗개는 백순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냐.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도윤은 손에 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잠시 후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떴다. 아무 키워드를 입력해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단어. 백순이 엔터. B 화면이 깜빡이며 오래된 영상 하나가 열렸다. 영상 속에는 아빠가 어딘가의 산속에서 진돗개 여러 마리를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마리가 화면 가까이 다가왔다. 얘는 특별한 아이야. 감정을 느끼고 사람과 교감해. 특히 아이와 있을 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이름은 백순이야. 도윤은 숨을 삼켰다. 같은 이름, 같은 얼굴, 같은 성격. 하지만 그 실험소 놈들이 이 아이를 데려가려 해. 감정 조작이 가능한 개체라며. 나는 막을 수 없었어. 이걸 보는 누군가가 백순이를 찾는다면 부탁이야. 이 아이를 지켜줘. 영상은 그 말과 함께 끊겼다. 도윤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아빠는 끝까지 백순이를 지키려 했던 거야.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었다. 도윤군, 너희 집 근처 감시 카메라에서 중요한 장면이 확인됐어. 며칠 전 울타리아리 앞에서 그 아기가 위험할 뻔한 순간 누군가 숨어서 찍고 있었어. 그리고 그 남자, 내 아빠야. 네, 아빠가 살아있다고요? 정확히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영상 속 인물과 매우 유사해. 우린 지금 그 흔적을 추적 중이야. 도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백순이를 바라봤다. 백순이는 도용인의 손에 코를 가져댔다. 그 따뜻함은 마치 아빠의 손길 같았다. 내령 속 인물과 매우 유사해. 며칠 후 도윤과 엄마는 경찰과 함께 영상에 나온 산속 오두막을 향해 출발했다. 길은 험했고 도중에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나무 오두막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안에는 낡은 가구와 함께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오래된 먼지 냄새와 나무 타는 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안은 어두웠지만 창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도윤아?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너무나 익숙했다. 도윤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아, 아빠? 그림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말라붙은 얼굴, 희미한 수염. 하지만 분명히 그는 도윤의 아버지였다. 엄마는 한순간 말을 잃고 눈을 가득 채운 눈물을 꾹 눌렀다. 당신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떨었다. 모두에게 위험이 미칠까봐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 그는 진돗개에 관한 실험 그리고 비밀 조직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정부 산하의 연구팀이 감정을 가진 개체들을 병기로 전환하려 했어. 내가 발견한 백순이는 그중 유일하게 감정을 공감으로 보여준 아이였지. 그걸 알게 된 후 백순이를 숨기기로 결심했어. 조직이 나를 찾는 걸 피하면서 너희도 위험에 빠질까봐 일부러 연락을 끊었어.
엄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런 아버지에게 다가가 한참 동안 말없이 껴안았다. 그때 밖에서 백순이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짖음이 평소와는 달랐다. 경계와 긴장. 경찰이 문을 열며 들어왔다. 우릴 따라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근처에 있습니다. 숲으로 흩어집니다. 도윤은 갑자기 오두막 창가로 달려갔다. 멀리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숲속을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도윤아,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가 도윤을 밀치고 몸을 앞으로 던졌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튀었다. 숨 가쁘게 움직이는 경찰들, 울부짖는 백순이. 도윤의 귀엔 아버지의 심장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피 한 방울.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피가 조금씩 흐르며 바닥에 흘러내렸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백순이를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흔들었다. 너는 아직 어리다, 도윤아. 그리고 백순이, 그 녀석은 위험해.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어. 너희가 알면 모두가 위험해요? 아빠,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림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한 줄기 눈물을 흘렸다. 너와 엄마는 항상 안전할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어. 백순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것은 인공지능과 결합된 존재, 감정과 논리가 결합된 최초의 인간과 똑같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정부의 실험으로 탄생한 것. 도윤은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대체 누구야?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갑자기 백순이가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건 바로 도윤의 친구, 선호였다. 선호야? 도윤이 놀라며 물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기계 장치가 쥐어져 있었다. 이건 내가 들고 있던 거야. 백순이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된 거지. 너희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그 비밀을. 이건 정부의 실험에 의해 제작된 백순이와 같은 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존재한다고. 도윤은 일순간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는 다르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백순이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선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거, 그리고 너희가 도와준 것.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변할 거야. 백순이는 그동안 도윤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는 듯 울부짖으며 뛰어갔다. 그리고 그때 도윤의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너희가 알게 된 진실을 공유해야 한다. 세계가 변할 거야. 이건 멈출 수 없는 일이다. 도윤은 아직도 많은 생각이 교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백순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군요, 아빠. 그 순간 숲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와 그늘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백순이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은 바뀔 준비가 되어 있었다.